はい、プロセスエコノミーですね。去年の7月に日本で発売されて、今年、韓国で、ベストヒットになっていると聞い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ます。네, 프로세스 이코노미는 작년 7월에 일본에서 발간된 책이고요. 올해 한국에서도 발간해서 베스트셀러에 기록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幸いなことに、プロセスエコノミーは、日本では去年、読者が選ぶビジネス書グランプリのイノベーション部門賞をいただきました。네, 일본에서도 작년에 독자가 고른 우리 이노베이션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僕自身、いろんな大企業で、マーケティングや新規事業を、歴任してきており、 네,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신규 사업 투자를 계속해서 역임해서 담당을 해왔었고요. で、13回の転職をしてるんですが、主要なものを挙げれば、例えば、マッキンゼドコモで i モードの立ち上げを、で、Google で Android の立ち上げ、そして楽天という、日本でナンバーワンの EC プラットフォームで執行役員などをしておりました。 제가 13번의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맥킨지에서도 일을 했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본사에서 어떤 사업의 초창기 기획을 담당했고,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중역을 맡아서 이런 사업을 담당해 왔습니다. また、日本の内閣府でAI の戦略委員をさせていただいたり、コミュニティが大好きで、TED の日本のオーディションのディレクターや、そのバーニングマンの日本の立ち上げといったことを、歴任しております。 네, 그리고 일본 내각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AI와 관련된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저는 이제 커뮤니티,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테드 일본 오디션이라든지 버닝맨의 그 일본판 어떤 이런 세팅을 제가 또 담당을 함께 해왔습니다. でそんな中で、プロセスエコノミーを出版した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は一言で言うと、もはやいいものをだけでは稼ぐことができない時代の新しい常識ということで書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런 와중에 제가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출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의 간단한 요점만 말하자면 이제는 그냥 좋은 것만을 강요하고 내놓아서는 되지 않는 시대에 어떤 새로운 상식을 열어가는 그런 지평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プロセスエコノミーを考える上で、分かりやすい逆は何かっていうと、アウトプットエコノミーです。つまり、今までっていうのは、アウトプット、完成品でお客様に選ばれるということを教えたわけです。 일단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아웃풋 이코노미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웃풋 이코노미란 말하자면 저희가 완성된 물건을 고객에게 이제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고객이 고르는 것이 저희가 아웃풋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で、実際、僕も Google に勤めていたこともあって、サムソンの Android、すごい好きで、Galaxy をずっと使ってます。 네, 제가 실제로 구글에서 일했을 때도 삼성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좋아서 그 안드로이드 폰을 지금 계속해서 또 쓰고 있거든요. でも、もういいものっていうものは、競争が早くて、すぐに並んでしまう。なので、だんだん、サムソンのギャラクシーですら、他の機種と差がつきにくくなってきていたり、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제품들, 좋은 기술들은 어떤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런 경쟁하는 이제 물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그 기술의 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벌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で、家にあるテレビ、冷蔵庫、洗濯機、こういったものはもうアウトプットでは差がつかない。で、アウトプットで差がつかないってことは、もう安売りの方向に向かってしまって、なかなか利益が出ない。そんな時代にな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집에 있는 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은 지금 결과물로만 따지면은 뭐 그다지 이렇게 제품 간에 어떤 기술력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제품을 싸게 파느냐가 오히려 경쟁 포인트가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だとしたときに、むしろアウトプットで差をつけるのではなくて、アウトプットに至るまでのプロセス、ここで共感を得て、仲間になってもらうことによって選んでもらったり、場合によってはそのプロセス自体で儲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これがプロセスエコノミーの趣旨です。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물에서 어떤 차이를 벌리는 것보다는 아웃풋에 이르기까지의 그 프로세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세스 자체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で、ここには新しい世代の価値観のシフトということが背景にあると思ってます。 그리고 여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도 하나의 새로운 배경으로 이제 대두된 것이 하나의 이유일 텐데요. で、セリグマンという人が、ポジティブ心理学という学問を始め、彼は幸せは5種類で定義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 포지티브 심리학이라는 우리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는 행복을 5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で、この5つの幸せというのが、僕は今46歳なんですけれども、ごめんなさい、51歳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40代、50代の人の幸せと、今の若い人の幸せの違いということをすごく示していると思ってます。 근데 이 5가지 행복이라는 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52세입니다만 40대와 50대가 추구하는 행복과 지금 젊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행복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つまり、今40代、50代の人っていうのは、生まれた時にまだまだその家に、車がない、カラーテレビがない、ましてやスマホがない、そういうふうにないものがたくさんあった世代なんですね。 뭐 40대, 50대 사람들은 사실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술의 발전들, 그러니까 자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당연하게 있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죠. そうすると、ないものをあるにしていくという達成というものがものすごい幸せの一つになってきたり、また達成することによって、新しい豪華な食事をする、旅行行く、こういった身体的快楽、この達成と身体的快楽っていうのが、我々の世代の幸せを大きく支えてました。 그런 40대, 50대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것을 달성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행복함이 되거나 또 그 달성함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맛있는 것을, 비싼 것을 먹는다든지 좋은 곳을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달성감에 의한 행복이 40대, 50대에게는 아주 커다란 가치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でも、今の30代、ミレニアル、ないしは Z 世代と呼ばれる世代は、生まれた時にはすでにもうないものがない、結構満たされる状態で始まってます。そうすると、幸せっていうのは別の3つに変わ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僕の見立てです。 그렇지만 이제 30대, 그리고 그 이하의 어떤 지금의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없었던 것이 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나거나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それは意味合い、没頭、人間関係と呼ばれる3つです。 그것은 결국 의미 있음,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몰두함 이렇게 3가지입니다. つまり、その自分がやっていることに感じれる意味っていうものが時代に合っているのかといった意味合い。 이 의미 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적합한 것인가,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이 이 의미 있음의 분류가 되겠고요. それを、親しい友人、大好きな人たちと一緒にやっていけるかという人間関係。
또 그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친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고 하는 인간관계가 하나의 행복의 요소이고요. そして何よりも自分がそれをやっていること、時間を忘れてしまうような没頭。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내가 지금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두하고 집중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행복의 정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つまり40代、50代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売り上げを何パーセント成長させたから、豪華なシャンパンと綺麗な女性を連れてご飯を食べに行く、そういう達成と快楽というものが、一つ分かりやすい幸せだ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 40대, 50대의 삶이란 뭐 재밌게 말하자면 사실 매출을 몇 %까지 올려야 내가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우리 아름다운 여성과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달성감과 쾌락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힐 수 있었다면 今の若い人たちは、その数字だけ達成する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例えば自分が好きな K-POP アイドルの次のイベントをどうやって成功させるかっていうことを、親しい仲間と安い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で深夜まで語り合う。 지금 세대들에게는 어떤 수치로 내 아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K-pop 아이돌의 다음 콘서트에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내가 친한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떤 행복을 찾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つまり40代、50代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なかったからないものを埋める、アウトプットを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夢中になれた。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제 40대, 50대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노력해서 기존에 없었던 결과물을 얻어가는 것이 나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でも、今の若い人たちには、もうないものがない、乾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むしろその何を深めていくんだというプロセス、そこに幸せを感じるというふうに変わってきているのです。 지금 세대들은 사실 없는 것이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깊게 해 나가는 것, 그 프로세스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で、もう一つの変化の背景は、今日はマーケティングの方が多いということで、実は物のマーケティングについても付加価値が大きく移動しています。 네, 또 하나의 이렇게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 마케팅 관련하신 많은 종사자분들께서 저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마케팅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세대가 된 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これは韓国で、著書も翻訳されている山口周さんが言っている言葉で、一言で言えば、役に立つから意味があるに価値がシフトしている。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출판이 된 이제 그 내용인데요. 애플에 관한 이제 애플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거에서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지금 이 말을 제가 조금 すいません。今の文章だけもう一回繰り返し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韓国でも本が出版されている山口周さんが言っていることで、価値というものが役に立つから意味があるへ移行している。 나로도. 네, 한국에서 이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이제 쓴 책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제 도움이 된다가 아닌 이렇게 의미가 있다로 지금 가치가 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例えば車で言うと、トヨタ、ベンツ、フェラーリ、これ、どの順番に値段が高いか分かりますか？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설명하자면 토요타, 벤츠, 페라리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비싼지 여러분들 아세요? はい。今言った順番、フェラーリが一番高くて、次に BMW が高くて、で、トヨタが一番安いですよね。 아마 아시겠지만 페라리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BMW, 벤츠라든지 그 다음에 토요타, 닛산 이렇게 아마 순서대로 비싸겠죠.
じゃあこれをその役に立つのか立たないのかっていう縦の軸と、意味がユーザーにとってあるのかないのかっていう横の軸に並べてみたときに、 자, 그럼 이것을 저희가 도표화해 봤을 때 세로축은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로축은 의미가 있다, 없다로 이렇게 저희가 나눠 놓아 본 것입니다. トヨタってのはとても便利で役に立つわけですけれども、じゃあ、そのトヨタを持っていることをすごく誇りに思うのかとかっていうと、そこまではではない。つまりトヨタってのは役に立つけど意味はないと言えるわけです。 자, 그렇다면 만약에 토요타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 매우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만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一方で、ベンツとかになってくると、やっぱり、ベンツや BMW になってくると、その役に立つだけではなくて、持ってるだけで誇りに思う。その持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周りに仲間ができるっていう意味がある存在に変わってきます。 그리고 뭐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움도 되지만 내가 이 BMW나 벤츠를 타고 다님으로써 주변에 사람들이 막 생기고 막 뭐 이런 어떤 그런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된다는 점에서 또 의미도 있을 거고요. でも、一方で、さっき言った一番高いフェラーリになってくると、持ってる人にとってすごく意味はある存在なんですけど、街の中で乗ることは大変だったり、駐車場になかなか止めにくくなったりとかして役に立たなくなるわけです。 그렇죠. 만약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휘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뭐 사실 뭐 주차장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런 대도시에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사실 달릴 만한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 도움이 안 되는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つまり、さっきプロセスエコノミーでも言いましたけれども、もう役に立つという部分では、なかなかお金が稼げなくて、むしろ役に立たなくても意味があるというものに、ユーザーがお金を払うという現象はすでに起き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아까 프로세스 이코노미와 같은 맥락으로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또 그와 함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그런 어떤 소비 활동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두는 것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もう一つ、もののマーケティングにとって重要なことは、役に立つというのは、一種類でいいけれども、意味があるというのは、たくさんの種類に発散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또 하나 이런 어떤 사물을 마케팅, 상품을 마케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그 분류에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例えば、文房具、鉛筆、ハサミ、もうどのメーカーかなんて覚えてないですよね。コンビニに行くと1種類しか置いてなかったりします。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를 그냥 산다라고 했을 때 뭐 그게 뭐 브랜드가 어디냐 이런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지만 사실 이제 편의점에 가도 뭐 브랜드별로 뭐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밖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一方で、コーヒーやジュースといったものはコンビニでたくさんの種類がありますし、ましてやワインやウイスキー、そういった嗜好品になっていくと、種類の多様性はもっと増えてきます。 그렇지만 뭐 커피라든지 음료수만 해도 편의점에 가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떤 와인이나 위스키 같이 어떤 기호 품목이 될수록 그런 선택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つまり何かというと、もうアウトプットの機能で利便性を提供するようなものは、過剰競争によって儲からなくて修練いってしまう。
자, 그래서 아웃풋의 기능만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편리성을 우리가 중시하는 물건들은 사실 어떤 과잉 경쟁으로 돼서 결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이익을 창출해내기 힘든 그런 이제 제품들이 사실 아웃풋으로서 존재하게 되고요. そういうふうに、ストーリーとかロマンとか共感、こういった意味を感じるものの方が、むしろ競争から離れて価値を得ることができる。 그래서 뭐 반대로 또 스토리라든지 어떤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떨어져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서 제공하기에 굉장히 이 경쟁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そういったものは、ブランディングの科学でも、謳われていて、機能はコピーできるけれども、感情や物語はコピーできない。だから価値が出る。 네, 이 이야기는 이제 브랜딩의 과학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된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제 기능은 우리가 복제할 수 있지만, 감정이라든지 가치, 이야기는 복사할 수 없다, 복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도 저희가 한번 설명이 된 바 있는데요. そしてもう一つ、グローバルの流れの中でプロセスエコノミーが大事な観点があります。 그리고 이 외에도 글로벌적인 흐름 속에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프로세스 이코노미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これは実は日本ではとても響くことで、韓国ではもうすでに成功していること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고, 한국에서는 이미 성공한 모델이라든지 성공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それは何かっていうと、ビジネスというものはグローバルハイクオリティローコンテクストなものか、ローカルロークオリティハイコンテクストなものに二極化されていくという事実です。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랑 글로벌 하이 퀄리티 그리고 노 커뮤니티 층과 로컬 로우 퀄리티 그리고 커뮤니티 로우 퀄리티로 그 커뮤니티층이 나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つまり、ネットフリックスも韓国は大成功してますね。イカゲームだとか。 네, 뭐 그 하나의 단적인 예로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서는 뭐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를 통해서 이미 너무나 성공한 비즈니스이고요. サムソンにしても、イカゲームにしても、今や一つのプロダクトで世界中を相手することができる。 상성만 놓고 봐도 오징어 게임만 놓고 봐도 한 가지 상품으로 세 개를 상대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そうすると、10倍の人口を相手にすると、10倍の予算と開発費をかけ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그렇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10배의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10배의 예산이라든지 10배의 어떤 시간이 걸리게 되기 마련인데요. でも逆に言うと、10倍の人を提供するためには、必然的に各国に合ったコンテキストだとか、各国のコミュニティに根ざすというところからは離れてしまいます。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10배의 시장을 목표로 했을 때 각 나라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커뮤니티에 오히려 더 커뮤니티를 더 살릴 수 있게 되는 구조. 오히려 그 각 나라 10배의 시장을 내가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나라에만 있는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더욱더 살려야 한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なので、10倍の人口を10倍の予算で勝負できないのであれば、いっそ自分の町のサッカーチーム、自分の町の野球チームが頑張っていくストーリー、そちらの方が共感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二極化をする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배나 되는 인구를 10배나 되는 예상으로 만약에 내가 상대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내 마을에 있는 내 축구팀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작은 범위에 있는 어떤 야구팀이 열심히 하는 스토리를 어필해 나감으로써 이제 그런 식의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残念ながら日本に関しては、このグローバルハイクオリティ型という勝負で、なかなか勝てなくなっていっているので、
このローカル、ロークオリティでもコミュニティがあるという方向に振っていくということのアイデアというのは非常に受けました。 일본은 이런 글로벌 하이 퀄리티에 관한 어떤 대응이 잘 되진 않아서 오히려 로컬 로우 퀄리티로 어떤 커뮤니티를 제공해 나가자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で、こういったふうに、やっぱりマーケティングっていうのは時代に合わせて変化していくんですよね。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라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マーケティングの最初は、これはコトラーさんがコトラーというマーケティングの父と呼ばれる人が、マーケティングを4段階の進化に合わせて提案してきています。 지금 이거는 이제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코트라가 그 마케팅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제 분류해 놓은 마케팅의 단계를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그 도표입니다. マーケティングの最初っていうのは、ないものがたくさんあった時代なので、とにかく商品を提供していく。そのための 4P、プライス、プロダクト、プロモート、プレイスっていうものが大事っていう時代がありました。 일단 마케팅이 처음 대두했을 당시에는 뭐 기존에 없었던 물건이 이제 시장에 새로 나왔던 것으로 인해서 흔히 아는 우리 포피 전략이 마케팅의 대부분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次に、ある程度満たされてくると、今度はセグメント別に顧客の満足を上げていくというセグメントマーケティングの 2.0 が始まります。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후에는 세그멘트별로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세그멘트 2.0이라는 마케팅 전략이 또 이제 시장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そして次が、ある程度セグメントでももう満足できるようなものができると、今度はどうせであれば価値ある体験をしたい、参加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その参加型価値主導のマーケティング 3.0 というものに変わってきます。 네, 그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세그멘트 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달성한 후에는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가치를 할당할 것인가가 또 마케팅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3.0입니다. そして今、マーケティングが 4.0 として、マーケティングはお客さんが自分らしくなっていくために、サービスとユーザーが一緒に作り上げていく、そういう一緒に作り上げていくマーケティングへと進化しているわけです。 그리고 지금 현재 마케팅 4.0 단계에서는 말하자면 마케팅을 그 소비자가 주축이 돼서 나 자신이 주축이 돼서 서비스와 사용자가 회사와 이 서비스와 사용자가 함께 마케팅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은 현재 그런 마케팅 단계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それの先駆けがアップルですね。アップルというのは、どうぞ。どうぞ。アップルっていうのは、機能だけ見てしまえば、サムソンの方が優れていることが多いにもかかわらず、アップルが高くても買われるというのは、スティーブ・ジョブズが掲げた Think Different。考えが違ってもいいんだという自分になりたい。そういう自分らしさというものをユーザーと一緒に歩んでるから、高くても選ばれるわけです。 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한 우리 그 선구자가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이죠. 뭐 기능만 보자면 사실 삼성보다 그렇게 삼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는데도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이 가치, 그러니까 think different라는 가치를 내검으로써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라는 어떤 유저들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 애플이 비싼 이유를 소비자들이 납득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そういったものが今、究極系で進んでいるのが、まさに BTS であり、アーミーと呼ばれるファンと一緒に経済圏を作っていき、その効果っていうものは、ハーバードの大学でも論文にされるぐらいの影響力を持っています。
네, 그러한 현상의 또 일환으로서 우리 BTS가 아미라고 불리는 팬들과 함께 자신들의 활동을 이제 소통해 나가고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사회 현상으로서 하버드의 논문에서도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こういったプロセスへの変化っていうことを、今日はまず20分ぐらい簡単に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ここから先は皆様からの質問に答えていただきながらより深められればと思います。 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이코노미로서의 변화가 온 것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이코노미에 대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20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세정 대표입니다.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께서 이 컨셉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을 어느 기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はい。ここでまず2つの質問がありますけども、まず、カジロ様でよろしいんでしょうか。ちょっとオバラッチ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も。はい。カジロでいいです。はい。はい。カジロ様は、今おっしゃったこのプロセスエコノミーのコンセプトなんですね。コンセプトを一番よく反映している、代表的な企業としては、どこがあると思いますでしょうか。コンテンツとしては、やはり BTS がもうダントツですけれども、多分おそらくメーカーのっていう話で言うと、やっぱりシャオミさんとかが優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예를 들어서 이 컨셉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을 여쭤봤는데 이 컨텐츠로만 따지자면 이 컨셉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BTS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제조업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주체로 따졌을 때는 샤오미가 이런 컨셉을 잘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컨셉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인상 깊은데 이 컨셉이 적용되면 그 어떻게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今おっしゃったコンセプトは本当に今までなかったコンセプトで本当に新鮮で適用したいものとして思われますけども、このコンセプトを適用してからその後の効果はどのように測定したり、ちょっと会社から測ったらよろしいんでしょうか。やはり一番の指標は、お客様がもう選ぶのではなく、一緒に遊ぶ存在にな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이제 말하자면 이 컨셉은 고객이 고른다. 고객한테 고름을 당한다가 아니고 고객과 함께 우리가 놀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인데요. だから、マーケティングの中では、純粋早期率という形で、そのジャンルといえば何の商品かというふうに選ばれることを重視しますけれども、そうではなくて、もうそれ以外では考えられないっていうふうな存在になれる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一番大きい。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케팅 안에서는 어떤 장르의 이 상품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품 말고는 내가 생각할 수가 없다. 무조건 이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이 상품을 골라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혹은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컨셉은 전통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컨셉은 좋은데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과정은 비밀스러운 내용도 있고 기업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스토리일지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조직적인 문화적인 반대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で、3つの質問なんですが、今答えとしては多分十分に説明していただけ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が、ちょっとまあ時間関係なのか、その次のはい。質問にちょっとつながっている感じなんですね。で、うんうんうん。今おっしゃったこのコンセプトは、まあ、それ自体でもちろんいいものなんですけども、例えば伝統的な文化がある企業とかだと、内部で、ちょっと社内の内部で、うんまあ、これはうんうん。共有できないとか、ちょっとまあ、秘密保持とかの問題で、まあ、いいストーリーでも、これをちょっと表に出すのはちょっと難しいっていう、まあ、意見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思います。企業の内部では。そういうものがあるときは、どのようにそれを乗り越えたり、まあ、し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ねっていう質問なんですね。はい。それには2つあると思います。1つは、最初に話したように、もはやプロダクトでは差がつかない時代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その上層部がちゃんと理解する必要性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미 제품으로는 내가 다른 기업과 차별력을 벌릴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회사의 이제 윗사람들이라든지 회사에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特にもうネットの時代ですから、自分の会社でだけが思っているという正解は、もう世界中で他の人も思いつい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た方がよく。 사실은 이제 인터넷 사회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는 흘러 넘쳐서 우리 회사가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대의 사회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むしろ先にこういうことをやろうとしているんだという思いを掲げること、旗を指すことによって、いろんな人の力が集まってきて、それを高めていく。 네,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회사에 관련된 상품에 관한 많은 서비스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차별성을 낳을 수가 있겠죠. で、このチャートが実は日本の経営者と話したときに、経営者の方が一番刺さるチャートなんですけれども、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일본의 경영자들과 사실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 경영자들이 가장 납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要 찔린다고 は 할까요? 네. 20世紀っていうのは、ないものを埋めていくから、いち早く正解にたどり着くということが、勝利の方程式だった、正解主義の時代だったんですね。 네, 그래서 20세기는 사실은 이제 없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성장사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성장사회였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だけど、21世紀っていうのは、もうないものがなくなってきているし、ある程度のものはすぐにパクられてしまう。そういう時期になってくると、むしろ最初に何かを掲げて、修正を繰り返していく、正解主義から修正主義に、時代が変わってきている。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사실 이제 없는 것이 없는 시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에 수정을 더해서 어떠한 이제 성숙 사회로 가는 그런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っていう時代の変化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理解することがとても大事だと思ってます。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だから、もしこのチャートを響くようであれば、ごめんなさい、韓国語に訳して皆さん、経営陣と一度話していただけると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신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차트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회사의 경영진이라든지 임원 여러분들께 한번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자에 너무 약해서 그러는데 이게 21세기는 아, 뭐죠? 20세기는 정답이 있는 성장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21세기는 정답이 없는 성숙 사회로서 수정주의, 자꾸 수정에 수정을 더 거듭해서 정답이 사실 없기는 하지만 각자의 어떤 음, 각각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라고 하시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먼저 질문 들어온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 구현을 위해서 사내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가 없을까요? 이 컨셉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케팅이나 세일즈, 파이낸스 쪽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입니다. はい。あと、プロセスエコノミーの実現のために、社内の組織的な変化も必要だと思いますね。例えば、伝統的なマーケティングはもちろん、セールスとか、経営、ファイナンスの部署とか、その部署の役割も変化が必要だとは思いますけど、いかが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なんです。そうですね。2つあって、1つはプロセスエコノミーの時代になってくると、ユーザーと、パートナーと一緒に価値を作り上げていくという必要性があるので、やっぱりマーケティングの部署に柔軟性を持っていく必要性があります。 네, 그렇죠. 예, 물론 프로세스 이코노미 시대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의 유연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あともう一つは、やっぱりユーザーの方々に遊ぶ余白を提供していく必要性があるので、ユーザーの方が一緒に価値を作っていくために、プロダクトのデータだとかコンテンツだったりを自由に作っていくという、自由に作る場作りというための、権限以上ということも大事になってきます。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함께 이제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품의 데이터라든지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권한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そうですね。例えば営業とか、財務を担当している部署としての役割にも変化が必要だと思いますが、そのような変更はいかがでしょうか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で、今、はい。で、今の答えで説明は、できましたんでしょうか。はい。そうですね。あとは、財務の観点で言うと、予測をしすぎないっていうことも大事で、予算通りのものしかやらないっていうになってくると、非常に権限以上ができなくなってくるので、3ヶ月に1回というよりかは、月次であったりとかの、修正を繰り返しながらやっていくっていう、予算自体も修正、ローリングをし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体制作りっていうのも非常に大事になってきますね。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마케팅 외에도 영업이나 재무 쪽의 조직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이 이제 그런 답변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함께 콘텐츠라든지 제품에 관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서에서 너무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그렇게 예측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로써 어느 정도의 권한 이전, 권한을 이제 소비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정을 하는 빠른 수정 속도로 간다든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で、その辺については、多分、韓国語でも訳さ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ネットフリックスのノールールズっていう本があって、これはそのプロセスエコノミー的な組織の作り方の非常な参考になります。ネットフリックスの何でしょうか。
No Rules っていう英あ、語タイトルなんです。 No No Rules. rules. No Rules. No rules. 하이. 아, 이제 넷플릭스에 no rule,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거, 룰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서도 한국어로, 그건 또 이미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도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말한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어떤 다른 타 부서, 타 조직도의 역할에 관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되는데요. 질문은 네,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마칠 텐데요. 이 컨셉을 어떻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에 떠올랐는지 또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はい、그리고 ね。 그리고 이게 글로벌 제가 비슷한 책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그 오바라치 선생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인지 또 정의인지 궁금해요. はい。まあ、時間関係で最後の質問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も、このようなコンセプトにたどり着いた、経緯といいますかね、このようなちょっとプロセスイコノミーを強調す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というか経緯に関してまず知りたいと思います。一つは、その自分自身がその Google とか、楽天といった IT 系の会社に勤めてきていて、その先に言ったスマホだとか、もう最新の機材ですら差がつきにくくなってきているっていう限界点を、まず知ったっていうことが一個あります。 네, 먼저 이제 말씀하신 이런 이제 컨셉,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생각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 배경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라든지 라쿠텐 같은 IT 계열 회사에 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차를 벌려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른 기업과 경쟁력을 이제 갖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에 주목하게 되었고요. 一方で、日本では、コミュニティやサロンといったような、プロセスで課金をする、月お金を払うというクリエイターが台頭してきていて、彼らのインタビューを通じて、この2つのコンセプトが重なって、プロセスエコノミーというふ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이런 샵 같은 데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 돈을 쓰는 그런 크리에이터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포함해서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이렇게 하는 이런 마케팅 개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だから僕個人としては韓国ってすごくユニークな国だと思っていて、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組織にはこのピラミッドのようなヒエラルキー型とフラットにつながるネットワーク型の2つがあ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일단 그 관리 통제를 위한 그 조직 유형이 이렇게 피라미드형과 이렇게 플랫형 오른쪽과 왼쪽 이런 구조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そのメーカーとか品質が高いものを作っていくときっていうのはこのピラミッド型が強い。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든지 어떤 품질이 뛰어난 그 제품을 만들어야 할 때는 이런 이제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좀 강세를 보일 거고요. 一方で新しいものを作っていくときっていうのはこのフラットなネットワーク型が強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거나 할 때 서비스를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플랫형 조직이 굉장히 우수할 겁니다. 적합할 것입니다. なので、韓国の中では、このメーカーのとして品質が高いものを作っていくピラミッド的な戦い方と、その K-POP のようにユーザーも仲間に加わってネットワーク的に選ばれていくやり方の2つが分かれていて、もっと共存していくような、ミックスしていくようなものが作れていくと、プロセスエコノミーにおいても、やっぱり韓国が世界をリードする国に僕はなっていくと思ってます。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물건을 제조하는 많은 업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TS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관계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두 가지를 또 막 믹싱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또 어떤 이 구조라든지 조직이 탄생하게 되면은 사실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글로벌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한국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